화성 당성, 통일 신라시대 때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곳인데요. 화성 당성, 당황성이라고 이름이 예전에는 붙여졌다가 최근에는 당성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수년 전에 왔다가 오늘 왔는데 많이 변화된 듯 보입니다. 이 은행길을 따라서 한 2-3분 정도 올라가면 당성 트레킹 코스가 시작되는데요. 짧은 은행나무길을 마치면 화성 당성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 주변이 예전에는 다 바다였다라고 하는데 안쪽, 그러니까 정문 쪽에서 보는 출입구 쪽은 내륙 쪽에 항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화성 당성의 건너편은 당나라와 무역을 했던 곳으로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전략적 요충지가 바뀌었던 곳 중에 한 곳이 화성 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성 당성의 시작은 이쪽, 그러니까 제1차 산성과 2차 산성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정문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러니까 산성의 입구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올라가면 화성 당성의 서문, 북문 쪽으로 해서 1차 산성과 2차 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저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어, 1차 산성벽과 2차 산성벽이 있는데 2차 산성벽이 통일신라 때 확장된 산성이었고, 정상을 경계로 1차 산성과 2차 산성이 교집합으로 만나요. 그 지역은 이제 한국시대 때도 쓰고 통일신라 시대 때도 쓰던 것인 것 같고요. 바로 입구에 집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에 들으면 1차 산성, 저 산꼭대기에도 집수지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수지 같은 경우는 발굴을 하고 다시 땅으로 묻었다는데요. 지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다음에 관리가 충분해질 때까지 이렇게 복원을 해놨다고 하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집수지였고요. 아마 이 집수지가 있었다면 이 주변에 뭐 장군이 살았든지 군사들이 살았던 곳이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저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집수지를 맞이해서 아래쪽으로 보이는 게 동문 쪽인 것 같은데 바로 동문 아래까지 서해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은 내륙의 해상 무역이 이루어졌던 곳 같고요. 바로 이 산 너머, 이게 서문, 북문과 서문 쪽 방향, 이 산 너머 쪽은 이제 당나라와 교역을 했던 곳이었다고 하네요. 성은 저 앞쪽 보이는 풀밭길로 따라서 올라가면 좋아요. 트레킹은 보통 예전에는 이런 길이 없었었는데 트레킹은 성곽을 따라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그 옛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다양한 상상들을 하면서 걸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래서 성 트레킹 추천해 볼 만하죠. 동문의 오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애기 똥풀이 참 예쁘네요. 애기 똥풀이 많이 피어 있어요. 입구에서는 보라색의 작은 꽃이 있는데 그 꽃은 큰 개불알꽃, 개불알과 닮았다고 해서 큰 개불알꽃인데 바람이 상쾌합니다. 화성 당성이 왜 좋냐면 공기가 좋아요. 아주 깨끗한 공기를 흠뻑 마시고 갈 수 있는 서울 인근에서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죠.
아, 이쁘다. 와. 동문의 오른쪽을 한 20m 정도 가파른 곳을 오르면, 아, 그래서 여기가 무역을 형성시켰던 요충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정문이었고 바로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데, 저기 서해 바다 보이나요? 저 풍경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이쪽 부분에는 그때 또한 마을이 형성됐으리라 짐작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컸던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라서면 이제 지금부터는 멋진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화성 강성의 진짜 매력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소나무 고목이 저번 폭설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 막 부러지고, 좀 아쉽네요. 이 잔디밭을 걸어가는데요, 잔디가 얼마나 부드럽냐면 뭐 이렇게 푹신한 양탄자 위를 걸어가는 그런 느낌, 아주 촉감도 좋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맨발로 걸어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쪽 부분이 이게 성 내에 살았던 성안터, 즉 사람들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역사적 기록은 여기에 살았다라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하지만 성여행을 해보면 성안터, 그러니까 성안터에 주민들이 살았던 마을을 보통 대부분 성안이라고 하죠. 마을 이름이 성안으로 되는데, 저희가 살았던 하동에도 성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을 이름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안이라는 곳일 것 같고, 저기 보면 바위들이 많아요, 돌들이. 저게 다 집을 짓거나 집에서 사용됐던 흔적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죠, 길. 약 300~400m를 올라오면 북문이 있는데요. 북문 쪽이 아마 해변하고 연결되는 문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북문에는 사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문에 형성된 그 건물이 있었겠죠. 북문을 지나서 올라오면 큰 나무가 있는데요, 영상은 이게 큰가 좀 뭐 작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아래에 벤치가 만들어져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벤치가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쪽은 구봉산 입구라네요. 북문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가 당나라와 교육이 있었던 그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아래가 여기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바닷물로 채워져 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길은 이어져 1차 산성터 쪽으로 연결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쪽이 서문, 그러니까 남문 쪽이 있었던 곳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새로 난 길은 지금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곳은 워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이고,
옆에 잔디길은 옛 그 토성 위로 걷는 길인데요. 성곽길은 실제 토성 위로 걷는 길이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면 옛날 성트 흔적이 보입니다. 정상을 다 올라왔어요. 이게 총 성곽 길이가 1.9km, 약 2km 밖에 되질 않아서 진짜 가볍게 트레킹하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사방으로 보면 탁 피어난 들판과 그리고 바다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서해 바다 보이죠? 그래도 설명해줘야지. 화량진성, 저 건너편에 보이는 저곳이 화량진성인데, 화량진성 앞 이쪽이 다 바다였다고 가정을 하면 저기서 뭔가 그 들어오는 배들을 다 검열을 하고 이쪽이 다 항구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쪽 부분, 저기가 북문 쪽, 서문과 북문 쪽에서 교역이 형성되는 곳,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저쪽 건너편 저기는 아직도 바다야, 바다. 저기 화성이죠. 화성 재개발 지역이고, 저쪽 들판들은 개포를 이렇게 막아서 지금은 육지가 된 땅들이고요. 망해루지, 이렇게 여기에는 아마 뭐 총괄하는 어떤 건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다 꽃밭이에요. 꽃이 보일라나 모르겠다. 이뻐요. 그리고 군데군데 유적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존을 해놨고, 참 경치 예뻐요. 저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왔죠. 특이한 거, 이게 무슨 꽃일까? 군데군데 많이 났는데. 바디를 걸었네요. 바로 이곳이 그 1차 산성과 2차 산성이 만나서 같이 형성된 곳이었고요. 꼭대기, 이제 정상 부분에서 한 50m 정도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1차 산성, 삼국시대 때 만들어진 산성이었는데, 여기 정상 부분 산성과 여기 이쪽 부분, 이제 1차 산성 부분, 이 두 곳만이 삼국시대 때 산성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 앞서 걸어왔던 서문이나 북문이 있었던 곳은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신라가 당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 산성을 확장시키면서 만들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왔을 때 바로 이곳이 발굴 현장이었는데요. 이게 다 덮었네요. 이 아래에 그 집수 시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그도 그럴만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게 있어야만 거주를 할 수가 있는데, 물을 어떻게 이렇게 가둬놓고 쓸 수 있는 시설이 없었다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적터의 기와들 그대로 나와 있고요. 아마 이쪽 부분이 발굴 현장이었던 것 같은데, 예, 덮어버렸어요. 1차 산성터를 이제 둘러보고 동문 쪽 출발했던 곳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이 내려가는 길도 풍경이 예쁘죠. 산성을 둘러보고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길로 쑥들 그리고 이름 모를 야생화들, 참 예뻐요. 지금이 4월 말이라 푸릇푸릇 나뭇잎들도 연초록색의 아주 상큼한 색들로 시장을 했고요. 묘해요. 이런 색감은 이 계절 이 시간밖에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참 좋습니다. 온통 산이 초록으로 변하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울긋불긋한데, 봄은 그러지 않고요. 이게 노란 빛깔, 초록 빛깔, 그리고 단풍색의 빛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묘해요. 정상 부분에 하얀 꽃들로 꽃밭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꽃의 이름이 냉이꽃이랍니다. 냉이꽃. 생전 처음 이 꽃이 냉이꽃이라는 걸 알았네요. 그냥 하얀 꽃, 들꽃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 냉이꽃이 참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을까 싶어요. 다른 꽃은 다 외우면서 온천지 자기가 꽃을 피웠는데 정작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죠. 냉이꽃 예뻐요. 오늘 웬일인가 화성당성에 제법 사람들이 워킹을 왔네요. 푸릇푸릇 파릇파릇 초록 세상을 준비하는 풍경이 참 예쁩니다. 와, 참 이거는 초록 세상이다. 초록 세상. 왠지 참 푸근해 보입니다. 화성당성에 트레킹을 마치고 이제 첫 입구 쪽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 문 쪽에 이렇게 벤치가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화성당성의 여행은 건너편 쪽으로 올라가서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이쪽 편으로 내려와서 이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는 그런 여행. 바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약간의 시간을, 여유를 찾아서 주말 나들이로 한번 나와 보셔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세요. 싱그러운 풍경에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화성당성에서 여행 발자국 동행이었습니다.